쌤이 오늘 영상 정리하면 바로 올려가지고 공유해드릴 테니까 복습도 꼭 하시고요. 여기서는 좀 뭐라 그럴까, 계산 과정이 많아. 그래서 계산 중에서 실수 나오는 부분만 줄여주고 그 다음에 개념대로만 접근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죠? 네. 쌤이 마지막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 몇 개 풀어볼 거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거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자, 통계란 무엇일까요? 그래프. 이거는 1학년 과정에서도 한번 나와. 통계라는 게. 통계. 자료 정리. 자료 해석이야. 알겠지? 자료 해석인데 그 자료가 이제 수치들로 나타나 있을 때 이 수치들의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우리가 자료의 해석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럼 자료를 해석할 때 뭐 트렌드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늘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표값과 산포도.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대표값 그리고 산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본 적은 있으니까 어렴풋 기억은 나니? 안 나니? 읽어봐. 대표값 뭐라고 돼 있니? 자료 전체의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벌써 우리는 이 대표값을 쓰고 있어. 시험 보고 나면 뭘 통계를 내보죠? 평균이라는 통계를 내보잖아. 그게 뭘 뜻해? 평균이 뭐야? 계산 방법은 알죠? 네. 점수 다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게 뭘 의미하는데? 평균. 중심가. 중심가? 예를 들어 서현이 평균 90점, 아 중앙가. 시영이 평균 몇 점 할래? 저는 95점 정도 할래? 왜저 50점이야? 그럼 몇 점 할래 너? 100점 100점 할래요? 너는? 저는 몇 점 할까? 85점. 85. 승호는? 90. 선생님은 200 할게요. 평균 200. 만점이 200이야. 그래서 평균들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걸로 뭘 판단할 수 있죠? 얘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구나, 못하는 편이구나, 적당한 편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그 학생의 성적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물론 평균이 낮다고 해서 공부를 무조건 못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 와중에도 수학에만 특출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맞죠? 왜 혼자야? 네? 원래 혼자 다니니? 집 갔다 온다 해서 알았어. 자, 그래서 대표값은 어떤 자료의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대표값으로 아직 잘 안 보이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평균. 평균, 또 중앙값, 또 최빈값. 최빈값 이렇게 있어.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우리는 뒤에서 평균이라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미 많이 사용하는 평균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자료의 합을 구해서 전체 자료의 개수, 그걸 우리가 도수라고 하거든. 맞지? 로 나눈다. 이렇게 되겠어요. 평균 구하는 거는 괜찮지? 예. 오케이. 넘어가자. 그래서 대표값 중에 첫 번째 이제 평균은 조금 이따가 더 할 거고 다른 중앙값 얘기를 해봅시다. 중앙값은요, 한번 읽어보자. 승호 뭐라고 돼 있니? 자료의 별량이라는 건 주어진 값들을 얘기해요. 그죠? 그것을 뭐부터? 작은 값부터. 크기 순이라고 하면 작은 데서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게 선행이 돼야겠어요. 자료를 작은 값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뭘 볼 거야? 위치를 볼 거래. 위치가 한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한가운데. 괜찮나요? 한가운데.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로 한번 볼게요. 8, 6, 4, 5, 7 자료 몇 개 있나요? 네? 6. 8, 6, 4, 5, 7 자료 5개 있잖아. 5개. 6개야? 5개. 5개.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4, 5, 6, 7, 8 이렇게 된대요. 4, 5, 6, 7, 8. 그러면 위치상으로 가운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그럼 번호를 달아보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할 때 몇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라 함은 양쪽으로 같은 개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정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몇 번째야? 세 번째야. 괜찮아요?
그러면 4, 5, 6, 7, 8 말고 여기서 9, 10 이렇게 더 두 개의 자료가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해보자. 서연아, 네. 중앙값은 그치. 몇 번째야? 네 번.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가 지금 5개 또는 7개 이렇게 홀수개가 있으면 정확히 자료에서 중앙값 위치를 잡을 수 있지. 네. 맞지? 잡을 수 있지. 네. 그런데 개수를 짝수개로 구성해 볼게요. 4, 5, 6, 7 이렇게 자료가 4개가 있어. 여기서 중앙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중앙값의 기준이 뭐였어? 왼쪽 오른쪽이 개수가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4개니까 둘둘 나누면 가운데인데 가운데는 자료가 있니 없니 여기에? 자료가 없어. 값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중앙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아니요. 아니야. 중앙값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럴 때는 약속하기를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요 두 녀석의 평균을 낸 것이 중앙값이다. 이게 약속이야. 괜찮아요? 다시 정리하면 자료가 홀수개면 자료에서 중앙값을 찾을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자료가 짝수개면 어떻게 돼요? 자료에서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평균을 내는 건데 그 평균을 낸 값이 자료에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자료에 없는 값일 수도 있지. 지금 봐봐. 4, 5, 6, 7 이렇게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예린아? 5 더하기 6 나누기 2 얼마야? 5.5. 5.5는 원래 자료에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는 중앙값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주어진 자료에 있는 값일 수도 있고 없는 값일 수도 있어.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평균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대표값으로 평균도 할 건데 평균은 처음에 주어진 별량 자료에 항상 있는 값이니? 아니지. 여러분들도 시험 성적 평균 내보면 예를 들어 뭐 90, 90, 90 하다가 100점 한번 받았어. 그러면 90 몇 점이 나오겠지, 그지? 평균이. 그게 원래 자료에는 없었던 값이란 말이야.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중앙값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방금 했던 중앙값이 얼마냐를 찾는 것도 필요한데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 중앙값의 위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야. 위치.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홀수계부터 다시 보자. 4, 5, 6, 7, 8에서 중앙값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세 번째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이 세 번째라는 거를 어떻게 찾을 거야? 자료 몇 개 있죠? 자료 5개 있어. 5개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나누기 3을 하면 짝수 만들어서 나누기 3이 아니지.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얼마야? 3이 되지. 그 세 번째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중앙값의 위치를 찾을 때는 자료의 개수의 홀수계일 때 자료의 개수에 1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정확히 위치가 찾아진다. 자, 그런데 짝수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똑같이 해볼게요. 4, 5, 6, 7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더해. 정중앙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얘랑 더해서 나누기 2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5의 위치와 6의 위치랍니다. 몇 번째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지.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예요. 얘도 자료의 개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자료 몇 개지? 4개. 4개지. 나누기 2를 하면 얼마지? 2. 2. 이게 누구지? 요 녀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자료의 평균을 낼 건데 앞에 있는 자료의 위치를 전체 자료의 개수 2로 나눈 걸로 찾을 수 있어. 그럼 그 다음은 뭐라고 하면 돼요? 더하기 1. 바로 다음 거니까. 괜찮나요? 이해되니? 네. 승우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일반화시킨 게 이제 자료가 n개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야. 위에 나와 있지만 안 보고 그냥 해볼게요.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n개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런데 그 자료가 첫 번째 n이 홀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홀수. 그러면 자료가 홀수개가 있으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의 위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죠.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랬지?
n을 하나 더해서 짝수를 만들고 나누기 2를 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죠? 홀수계가 있을 때 이게 중앙값이 위치하는 위치 번호를 얘기하는 거야. 몇 번째? 태연아 괜찮니? 두 번째, n이 짝수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료가 짝수계면 나열하게 되면 정중앙에는 그 값이 없어.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로 할 거야. 평균을 구할 때 그 두 숫자의 위치를 찾는 건데 앞에 있는 위치 어떻게 찾는다고요? 두 숫자 중에 앞에 거 그냥 나누기 2를 한다고. 네. 그러면 그 다음 자료는 얘보다 바로 뒤에 하나 뒤에 있는 거니까 뒤에 거는 나온 결과에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위치 찾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중앙값 얘기를 할 때는 자료 개수가 중앙값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가서 메모 좀 할게요. 참고 이게 봐봐. 일반적으로 중앙값은 언제 쓰는 게 좋은 건가? 언제 쓰는 게 좀 유리한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빠지겠어? 제일 앞쪽으로 빠지던가 제일 왼쪽, 오른쪽으로 빠지겠죠. 제일 왼쪽으로 빠지던가 제일 오른쪽으로 빠질 거야. 그러면 중앙값이 얘네들의 영향을 받진 않겠죠. 위치상으로 중앙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니까. 맞나요?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해서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쓰면 안 되는 값이 있어. 그게 뭘까요? 평균이야. 생각해봐. 뭐 너희들 수준으로 맨날 10점씩 받아. 서윤아 그러니? 10점 뭐가요? 국어도 10점, 수학도 10점, 10점씩 받다가 미술을 한 100점 받았어. 미술을 정말 잘해. 그럼 평균이 갑자기 평 뛰겠지. 그러면 그 학생의 평균이 뭐 대략 한 50점 정도 되면 50점 정도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판단하는 게 맞겠니? 아니죠. 대부분이 10점짜리인데 그 극단적인 미술 100점이라는 것 때문에 평균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야. 그럼 그거는 대표값으로 쓰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와 같이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중앙값 끝. 자, 그 다음에 최빈값으로 넘어가 봅시다. 승호 한번 읽어보자. 최빈값 중에서 그렇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여기서 최빈값에서 빈은 빈도의 빈, 얼마나 자주 나타나냐라는 거고 최라는 거는 가장 많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료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예시 한번 봅시다. 봐봐. 최빈값은요 이제 숫자로 있을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한글 문자로 또는 알파벳으로 나오는 것도 최빈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봐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횟수를 세보는 거야. 축구 몇 번 나왔니? 한 번. 농구 몇 번 나왔니? 한 번. 배구 몇 번 나왔니? 두 번. 야구 몇 번 나왔니? 한 번.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게 누구니? 배구. 그래서 최빈값은 배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수가 제일 많은 녀석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료가 2, 3, 7, 3,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최빈값은 누구니? 시험. 3이랑 7. 왜 3이랑 7일까요? 3이 2개, 7이 2개. 그렇지. 다른 숫자 빼고요. 다른 숫자는 한 번씩 나오는데 3이 2번, 7이 2번 나오고 2는 한 번, 6은 한 번 나와. 그래서 개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3, 7 두 번보다 작은 게 있죠. 한 번 한 번. 이렇게 되는 순간 3과 7은 두 번씩 동률하게 나오니까 얘네 둘을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가 아니라 최빈값이 두 개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 놓을 거는 대표값 중에서 최빈값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니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다야. 괜찮아요? 최빈값은 2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잘 정리해두세요. 그 다음 3번 봐봐. 자료가 1, 4, 7, 10, 12, 15, 18 2개 이상 나오는 거 있니? 없죠. 이거 다 하나씩 나오지. 이런 경우는
자, 모두가 최빈값일까요? 최빈값이 없을까요? 없다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최빈값은 없다야. 그러니까 최빈값은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다시 올라갈게요. 2번 읽어봐봐. 자료의 별량이 모두 같거나, 즉 여기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적어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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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별량들이 4개가 존재하는데 전부 A야. 모두 같거나, 또는 서로 다른 별량의 각각의 개수가 같으면, 방금 했던 하나씩만 나오는 것도 2에 해당하는 거고요. 2, 2, 3, 3, 4, 4 이렇게 6개의 별량이 있는데 2개씩만 나와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3개라고 할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여기 개수를 세보면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라서 2개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숫자가 없어. 그러면 얘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보다 작은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5가 하나 덩그러니 있다던가, 5가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하나죠. 이럴 때 최빈값은 누가 돼? 2, 3, 4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좀 디테일한 문제는 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알아두는 게 맞겠죠. 그리고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최빈값이 없는 상황은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네. 네. 넘어갈게요. 나중에 하고요. 자, 다음 평균은 조금 전에 잠깐 했듯이 전체 별량을 더해서 전체 도수로 나눈 값, 이게 이제 대표값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표값은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 평균 이렇게 3가지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대표하는 값으로서 통계 자료 해석이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삼포도라는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삼포도는 밑에 밑줄 그을게요.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숫자로 나타내 본 것. 그래서 괄호 1번 읽어볼게요. 산포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 과목에서 다룰 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야. 요거 2개만 다룰 거야. 그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범위라고 하는 range라고 하는 녀석도 산포도 값 중에 하나야. 범위. 얘는 최소값이랑 주어진 별량에서 최소값이랑 최대값 이렇게 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거를 산포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디테일하게 할 거는 분산이랑 표준 편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요거 2번, 3번, 4번 요거는 나중에 분산, 표준 편차 해석할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별표 하나 달아 놓을게요. 자, 읽어보고 갑시다. 산포도, 특히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거는 평균, 대표값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2번 읽어볼게요. 자료의 별량들이 평균을 낼 때 그 이제 뭐 과목 점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대표값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위에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는 작아진다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점수 분포라고 보는데 평균이 여기 있어. 평균이 여기 있어. 그러면 점수 별량들 점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빨간색 표현하는 것처럼 뭐 평균에 해당하는 과목 점수도 있고 이렇게 분포한대요. 평균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쪽에 점수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에서 좀 멀리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값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니 아까 빨간색 표시했던 평균이랑 동일해. 그래서 흩어진 걸 보니까 평균 기준으로 이만큼, 이만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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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흩어져 있더래요. 괜찮나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자료들은 평균에 오밀조밀 몰려있는 반면에 파란색은 평균을 기준으로 좀 멀찌감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를 지금 해석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2번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자료의 별량들이 대표값 주위에 모여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기준으로 몰려있을 때 우리는 산포도는 작아진다. 흩어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평균에서 가깝게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수치화를 하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자료의 별량들이 대표값에서 멀리 흩어질수록 즉 파란색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때 산포도는 크다,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이렇단 얘기야. 괜찮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4번 해석인데 봐봐. 산포도가 작을수록 산포도가 작다라는 거는 대표값 기준으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맞니? 대표값 기준으로 가까이 있다. 즉 평균 근처에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고르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이거 별표 쳐놔. 고르다. 수학적으로 고르다 표현은 산포도에서 대표값에 가까이 있을수록 고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를 가. 과일 가게를 간다. 사과를 사러 갔는데 어떤 가게를 가니까 뭐 작은 사과도 있고 큰 사과도 있고 덜 익은 사과도 있고 너무 익은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고 빨간 사과도 있고 막 지 마음대로 진열이 돼 있어. 근데 그 옆 가게를 가보니까 빨갛고 좀 비싸긴 하지만 빨갛고 모양이 일정한 사과들이 쭉 진열돼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사과를 파는 가게가 사과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에 가깝게 있을수록 고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산포도, 우리가 배울 분산 표준 편차가 크겠니 작겠니? 작다라는 말이 숫자가 작다는 얘기 아니라 0에 가깝다라는 얘기야.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산포도에 해당되는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편차라는 개념부터 정리를 할게요. 편차 한번 읽어보자. 서연아, 편차 첫 번째 줄 읽어봐. 어떻게 되니?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 그렇지, 별표 쳐놓자잉.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그러면 편차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평균 구하는 게 첫 번째야. 괜찮나요? 평균을 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산포도 알아본다라고 했으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진지를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편차를 구하는 거야. 괜찮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방금 구한 평균을 뺀다. 이게 편차야. 되겠나요? 그 다음에 밑에 건 항상 생각해 볼게. 1번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자, 오른쪽에 메모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별량이 적어놔. A, B, C, D, E 이렇게 5개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어떻게 돼요? 더해서 나누기 얼마면 돼? 5.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나누기 5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평균을 expectatio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mea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mean. 그래서 요거를 단순하게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편차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편차 아까 식이 어떻게 됐었지? 뭐 빼기 뭐? 뭐 빼기 뭐? 별량 빼기 평균이 알았지? 그럼 별량은 위에 있는 A, B, C, D니까 첫 번째 A 빼기 평균 M, 두 번째 B 빼기 평균 M, C 빼기 평균 M, D 빼기 평균 M, E 빼기 평균 M. 요게 각각 별량의 편차들입니다. 아직 괜찮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을 하려고 해. 편차를 합해 볼게요. 편차의 합. 그 위에 거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지?
위 거 다 더하면 빼기 m이 몇 번 나오니? 차서 5번 나오지.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에다가 빼기 5m이야 라고 해도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평균 m이라고 표현한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자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는 얼마니 이거? 5m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양변에 5 곱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편차합으로 돌아와서 요게 5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얼마니? 0.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든 편차를 합하면 항상 0이야. 챙겨놔야겠지, 그치? 평균 구하고 각각 별량을 기준으로 편차를 구했는데 그 편차들을 합해보니까 0이더라. 이거는 꼭 챙겨두세요. 알겠죠? 편차의 합은 0이다. 근데 여기서 봐봐. 우리가 1학년 내용 중에 이제 도수분포표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편차 합을 구할 때요. 만약에 도수가 하나가 아니라 뭐 각각 별량마다 도수가 서로 다르게 2개, 3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게. 도수를 반영한 편차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돼야겠어요. 도수를 꼭 반영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별량을 A, B, C, D, E 이렇게 하나씩만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A가 3개, B가 2개, C가 5개 이런 식으로 도수가 서로 다르면 편차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더하면 0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틀린 거 아닌가요? 편차합은 0이라면서요. 그거는 방금 했던 A가 2개, 뭐 B가 3개, C가 5개의 그 도수들을 곱하기를 해서 더해야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 다음 돌아갈게요. 2번. 요건 이제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네.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인데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잖아. 그럼 당연히 편차는 0보다 크겠죠? 괜찮나요? 별량보다 평균이 크면? 즉 별량이 작으면 뒤에 게 큰 거잖아. 그럼 편차는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겠네, 그치? 되겠니? 그 다음에 3번 봐봐. 편차의 절대값 동그라미 칠게요. 편차의 절대값.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화한 거예요. 절대값이 크면 무슨 뜻이야?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맞니? 맞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상대적으로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까 평균에 가까이 있을수록 고르다라고 했으니까 또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다라는 거는 0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랑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할 때도 편차가 작아진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안 되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아진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그거는 평균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우리 삼포도 해석할 때 결론이 대표값에 가까이 있으니까 고르다라고 해석을 해요. 알겠죠? 편차 괜찮니? 네. 이게 편차 개념이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삼포도라는 거는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였는데 우리가 앞서서 숫자로 나타내봤던 대표값 중에 평균은 모든 별량들을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 편차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봐봐. 이것도 적어볼게요. 편차를 모두 합한 다음에 전체 별량 개수 이걸 도수라고 하는데 나눠봤어요. 평균 개념을 써서. 그런데 분자가 얼마니? 편차의 합은 0이라고 그랬잖아. 0이야. 그럼 이 결과는 얼마겠니? 0이지. 이 말은 어떤 자료든 편차를 구해서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모조리 0이 나오니까 비교의 의미가 없잖아. 그치? 괜찮나요? 그래서 편차를 구하게 되면 평균에서 별량이 더 작은 값이면 음수, 평균보다 별량이 큰 값이면 양수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보냐면 음수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야.
알겠지? 음수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거든? 그런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눈으로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뻥튀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양수로 만들면서 데이터 크기 자체를 뻥튀기 시키는 방법이 제곱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분산 개념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분산이란 함은 각 별량의 편차를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합을 별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 개념이다. 꼭 기억하자. 분산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편차 구하면 제곱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낸 게 분산이야. 편차를 그냥 평균 내면 항상 0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편차 구한 걸 전부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된다. 이해 알겠니?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거 또 써먹을 거야. 꼭 알아둬야 돼. 됐니? 그러면 표준 편차는 너무나도 쉬워요. 표준 편차는 방금 제곱했던 거 돌려줍니다. 제곱해서 돌려주는 거는 뭘 하면 되죠? 제곱근 구한다가 되겠지, 그치?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보는 거니까 항상 양의 값으로 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음이 아닌 제곱근, 즉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막 구했는데 표준 편차가 음수가 나온다? 이거 잘못 구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순서를 생각해봐. 밑에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뭐 구해야 돼요?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하세요 라고 했어. 맨 처음에 평균 구해야 돼. 그 다음은 편차를 구해야 돼. 그 다음은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을 구해요. 그 다음은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건 좀 많이. 그래서 계산 과정이 길고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뒤에 문제를 대표 유형 몇 가지를 더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